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미루자면서 오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만 남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 약 40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요. 다시 논의해서 오후에 재개하자던 청문회 역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비교됐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청문회, 맹탕 청문회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는 건데요.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청문회 불참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아니, 좀 앉았다가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 와가지고 없다 얘기합니까? 개인정보 제공만 해주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시장과 물어보고 신고사 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발언 허가 얻고 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죽이십시오. 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이요.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계약서, 그리고 로펌 김앤장에서의 활동 내역, 또 한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내역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깨알같이 자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청문회 시한 내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과 한 후보자 측은 이 청문회 때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쟁점이 되기는 하지만 이걸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자료를 요청받았고 또 제출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네, 구체적인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동산 관련 자료, 지나치게 옛날 자료라고 했습니다. 작고하신 아버님의 40여 년 전, 그다음에 어머니는 30여 년 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주택 한 채를 89년에 소유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89년 당시의 계약서도 아마 소지하고 계신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로펌 김앤장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의뢰인 등 다른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맞섰는데요. 영업 비밀이다라는 후보자 측의 해명에 힘을 실은 모습입니다.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조출도 많습니다. 김앤장에서 활동 내역 미제출을 또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후보자가 동의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뢰인이 동의를 해야. 네, 김앤장에서 받은 고문료 20억, 한 후보자의 핵심 의혹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라는 건데요. 거액 고문료, 전관 예우 논란, 그리고 이 자료 제출 공방은 김앤장 출신 후보자가 나올 때마다 봤던 익숙한 풍경입니다. 12년간 김앤장에 몸담았었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불과 1년여 전인데 여야 공수가 뒤바뀐 듯합니다. 이번 그 공수처장 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그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회 회의록, 김앤장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 현황, 설립 준비단 직원 현황,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서 통과 의뢰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 이전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후보자는요. 4개월간 2억 4,500만 원의 소득을 받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앤장과 체결한 약정서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당시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김앤장 관계자가 직접 국회에 출석을 해서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파행이 일었습니다. 의원 출신으로 당시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조윤선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요. 김앤장 소속의 배우자 수입 내역이 공개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는데 배우자는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공정위 관련 사건을 여러 건 맡은 점이 공개가 된 겁니다. 요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이해 충돌 논란인데요. 당시 자료는 김앤장에서가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국회는 법조인의 사건 수입 내역 제출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2013년 황교안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법이 바뀐 건데요. 하지만 비법조인 출신의 고문 내역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의무가 아닌데요.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 후보자의 사례, 여기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자료가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 본인의 비동의로 공개가 안 된다면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청문회, 국회 본회의의 표결까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걸 반영한 겁니다. 이 부동산 정보원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동의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동의해서 자료가 나오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 후보자, 무난할 거라고 봤던 예상과는 달리 역대 최초로 이 청문 시한을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검수 완박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제동을 걸면서 이 청문회로 불똥이 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색된 여야 관계를 오늘 청문회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게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자료 없이 자리 없습니다. 노 검증이면 노 인준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어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억지까기로 비춰줄 뿐입니다. 네, 청문 전국의 또 다른 논란이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매일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출근길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거취를 결정해달라 요청이 나왔는데요. 청년층에서 비판이 거세죠. 1990년생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얘기 들어보시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정 후보자의 위법행위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리도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1996년생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아빠 찬스에 분노한다면서 정 후보자에 이어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 두 사람 자진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최근 소신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죠. 정 후보자에 비견된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수사가 안타깝지만 그걸로 입시 비리 자체가 무마되는 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6개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내각 인사에 대해서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관련 기사를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박 비대위원장의 쓴소리에도 즉각 화답을 했습니다. 2019년 장관 후보자로서 그리고 2020년 총선과 2020년 대선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을 본인과 같은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더 사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 조 전 장관의 글을 인용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을 겨냥해서 최소한 저렇게 살진 말아야겠다 이런 말도 썼는데요. 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 민주당 여권 내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까지 언급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최근에 조국 교수 만났는데 아주 정 교수 건강을 아주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그래서 정 교수가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저는 됐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그런 이제 국정농단을 저지른 분도 건강이 안 좋다고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사면의 결단을 필요하다. 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민주당 다시 조국의 강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여권 내 강성 지지층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층은 다시금 민주당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 팬덤 정치에 대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말 여기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용이죠, 뭐.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네, 그래서일까요? 조국 수호자를 자처했던 김남국 의원은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실은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굉장히 예외적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남용하거나 굉장히 확대해서 이렇게 행사했을 때는 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제한되게 행사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 목적은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행사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이 되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영화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말하는 한 후보자의 지난 청문회 2007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점점 높아졌죠. 가장 큰 계기는 지난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닐까 합니다. 이후 수사로까지 이어졌고 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조국 논란 여전히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건지는 정회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수완박 불똥 튄 한덕수 청문회 파행, 정호영이 불러온 조국 논란, 민주당 분열.